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볼 작품은요. 고1 공통국어 지학사 배를 매며입니다.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여기서 도 없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등 뒤로 날아왔다는 것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 사랑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밧줄이 찾아오자 나는 뛰어가 밧줄을 매게 됩니다. 이때 이 밧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즉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배를 맨다는 것, 배, 즉 사랑하는 대상과 맨다, 연결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배가 한 번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호젓한 부둣가, 사랑이 찾아오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나는 넋놓고 앉아있다가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지와는 관련 없이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잔잔한 바닷물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지 않고 그 배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저희가 사랑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 한 명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 가족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들이 모두 함께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질이란 서로의 꿈, 기쁨, 시간, 배경 등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사랑이란 그런 모든 것, 사람과 함께 그의 배경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이때 울렁인다라는 것, 저희가 흔히 사랑에 빠진 감정을 표현할 때 가슴이 울렁인다, 마음이 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배가 울렁이는 걸 보면서 사랑으로 인해서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배를 매는 과정에 비유한 시 배를 매며였습니다. 다음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여기서도 배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죠. 앞에서 배를 매며와 공통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 당신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이때 비읍니다 라는 경어체 사용해서요. 대상에 대한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 역경, 장애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건너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리 당신은 무정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목적만 이룬다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여기서 그러나에서 시상의 전환 나타나죠. 언제든지 오실 줄, 반드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자는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며 맨 첫 번째 연에서 볼 수 있었던 구절을 맨 마지막 줄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표현하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미상관의 방식의 효과를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룻배와 행인 그리고 배를 매며해서 그리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저희 여기까지 내용 보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이 시의 화자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화자는 기다리고 있던 배를 우연히 매게 되었다. 이 시의 화자는 우연히 날아온 밧줄을 매게 되었으므로 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겠죠. 우리 시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랑을 기다려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지도 않았을 때 등 뒤에서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오답선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자는 생각지도 못한 밧줄이 자신에게 던져져서 놀라고 있다. 이때 맨 첫 번째 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생각지도 못하게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왔다. 해서 1번 적절하다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2번, 배는 멀리서부터 들어와 천천히 부두에 닿고 있다. 이 또한 1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에서 2번 답의 근거 찾아줄 수 있겠고요. 3번, 밧줄이 날아와 화자는 뛰어가서 밧줄을 잡았다. 이것 또한 1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메었다. 에서 3번 적절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밧줄에 매인 뒤 배는 바다 위에 울렁거리며 떠 있다. 맨 마지막 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최종 4번까지 적절한 선지라는 거 확인하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후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 먼저 풀어보신 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 3번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다른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1연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닿는다 라는 현재형 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매는 장면을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게 되겠네요. 2번,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연에서 바로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화자, 사랑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적절합니다. 4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뭐뭐도 없이 구름과 빛과 시간 등을 반복하고 있죠. 마지막 5번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갑자기 밧줄이 날아와 배를 매는 모습과 배가 구름과 빛과 함께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배를 매며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